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에 체코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최종 계약이 불발됐습니다. 당장 오늘 본계약 서명 예정이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꼴이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최종 계약까지는 문제가 없는지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계약을 불과 하루 앞두고 지금 날벼락입니다. 법원에서 우리 체코 원전 계약 제동을 걸었다는데 체코의 지방 법원이에요. 별 공정 당국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지금 안덕근 장관, 국회의원들이 지금 체코로 지금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네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가처분이 인용이 된 건데요. 가처분? 예,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이 됐는데 아직 법원이 최종적으로 본인들의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사실은 반독점 당국이 체코가 두 번이나 기각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기각한 사항입니다. 단지 최종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로 법원이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나선 거니까요. 네. 네, 그거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이제 좀 계약이 좀 지연되는 그런 면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독점 당국, 우리로 말하면 공정위 같은 거잖아요. 공정위죠. 거기에서 이 체코와 한수원 간의 계약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했는데 네네. 그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프랑스, 경쟁자 프랑스잖아요. 네네네. 경쟁자가 가처분 신청을 하니까 네네네. 그 가처분 신청 한번 자세히 판결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프랑스가 법원에도 이의를 제기한 거죠. 예, 프랑스. 공정위에도 제기를 했고 법원에도 이의를 제기했는데 법원에 대한 판단은 아직 완전히 내려지지 않은 상태니까 예. 그것이 내려지는 것까지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공정위의 판단이 다 됐기 때문에 법원은 당연히 인정을 해줄 거라고 생각되지만 예. 뭐 끝까지 뭐 확인해보겠다 뭐 이런 거니까 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수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뭐 법원이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아니요, EDF가 프랑스의 EDF가 프랑스 전력 당국 지금 EDF. 원자력 수출도 맡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마지막까지 무리수를 조금 두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네. 아니, 법원 결정이라는 게 참 예측할 수가 없는 경우가 곳곳에서 지금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많은 걸 쳐다보고 있는데 EDF의 이 가처분 신청도 지금 체코 법원이 인용을 했는데 혹시 이게 조금 늦어지는 정도 우리 김희재 교수께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네네네. 정말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혹시 계약이 불발되거나 아주 늦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세상 일이 100% 뭐 개런티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만 보통 이 많은 상거래상 이런 절차와 그 어떤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 진행이 됐고 계약도 많은 검토 끝에 진행이 됐고 법률적인 절차도 다 거친 그런 상태인데요. 예. 이제 양쪽의 공정위와 법원에 이제 본인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법원 판단이 아직 100% 완전히 안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마지막에 좀 제동을 건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안덕근 장관님도 얘기하셨고 황주호 사장님도 현지에서 얘기하셨는데 한수원 사장님께서 크게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안덕근 장관이나 황주호 사장, 국회의원들은 이 법원에 이런 절차가 있다는 거를 모르고 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것이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저도 놀랐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 체코 전력 당국도 뒤통수를 맞은 지금 꼴인가요? 네, 그럼요. 그쪽에서도 총리가 일정을 다 비우고 행사를 다 준비했다가 좀 황당하게 되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잠시 늦어지기만을 예상하고 계약이 최종되기를 기대하면서 요 체코 원전 우리가 따냈다고 얘기하는 원전은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네, 정확하게 그 체코의 두코반이라는 지역에
현재 원전이 510메가와트짜리 4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 2기가 조금 넘는 원전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2기가를 그 1기가짜리 2개, 큰 거 2개를 거기에 추가 건설하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원전의 규모가 2배로 늘어나는 예. 체코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고요. 요 두코바니가 잘 되면 또 테물린이라는 지역에 테물린. 체코는 또 원전을 추가 건설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또 대한민국 일단 한번 대한민국 그 노용이 대한민국의 기술이 들어가면 그 기술을 계속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면 아마 대한민국에도 계속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 원전을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사업도 큰 사업입니다. 운영 사업이. 네.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큰 수주를 한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특히 그 유럽은 이 원전이 이제 상당히 앞서 있는 국가로서 늘 자존심을 갖고 있던 특히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그런 상황이죠. 본인들의 시장이고 본인들이 훨씬 나은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네, EU니까 뭐 자기들은 또 한나라 비슷한 그렇죠.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일격을 당한 예. 그런 입장이라고 또 그쪽 입장도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이번에 이제 본계약 체결에 앞서서 이 계속 본계약이 조금 난항을 거듭했잖아요. 경쟁자 지금 프랑스 EDF 말고도 결국 최강의 경쟁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계속 지식재산권으로 발목을 잡았잖아요. 우리 네. 그 부분은 지금 깔끔하게 해결이 된 겁니까? 미국은? 네, 그 부분은 네. 깔끔하게 양사가 합의를 보고 양국 정부도 다 같이 인정하는 차원에서 다 정리가 됐다고 발표가 났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수출 걸림돌이 이제 많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유럽 말고도 지금 상당히 많은 국가가 이제 원자력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필리핀, 뭐 심지어는 말레이시아 뭐 이런 국가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사우디도 또 큰 기회들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이번에 그 원자력 수출 협정을 맺은 부분, 그 해결한 부분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우리 발목을 잡았는데 최종 해결 과정에서 그런 또 뒷얘기가 좀 나오던데 혹시 유럽 시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에 무슨 우선권을 주기로 한 계약이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건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사실 정확한 협상 내용은 상호 비밀 유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알려진 바는 정확하게 없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는 바는 이번에 원자력 수출에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큰 불확실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수출을 했을 경우 과연 그 기술을 우리가 다른 국가에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이 이번에 잘 정리된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산업부, 한수원, 한국전력 등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따면 금융 지원을 해야 되는 부담도 있는데 이번에는 금융 지원 얘기는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는 체코 정부가 자체 국가 재정으로 완전히 건설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가서 건설하고 사실 그 전혀 금융 부담 없이 하는 아주 좋은 기회고요. 또 많은 국가에 있어서 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근데 중요한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사실 그 금융 부분에서도 함께 수익을 올려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우리 수익률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 계약을 우리가 예상대로 이제 했더라면 좋았겠습니다만 좀 늦어지는데 계약을 했다면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건 언제부터입니까? 계약 공사 이게? 원래 원자력 발전은
공사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체코도 저희가 계약을 지금 해도 예. 실제 완공은 203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뒤죠. 상당히 많은 기간이고요. 상업운전은 또 그러고 나서도 한 1, 2년 있다가 실제 상업운전이 되는 예. 그런 큰 공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계약이 좀 지연됐지만 뭐 그렇게 오래 지연 안 되면 제 생각에는 큰 문제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관련 규제 이유가 특별히 까다로워서 이게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별 문제 없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은 사실 법적 검토는 기본적으로 제안서를 낼 때나 현재 양국가가 다 같이 함께 검토를 오랫동안 했던 사안이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뭐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거의 문제가 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뭐 계약이 불발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일희 교수가 보기에는 최종 계약 늦어질 뿐이지 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증시에서도 상당히 이제 반응이 있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좀 과잉 반응이셨죠, 제가 보기에는. 과잉 반응이다. 네네. 그래서 지금 다시 오후에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 프로젝트의 주 사업자 또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어느 기업들이 이제 다 이 혜택을 받게 되나요? 제대로 계약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이게? 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기업은 우선 주요 기자재, 원자료 같은 것을 납품하는 예. 이 두산건설이 두산 예. 에너빌리티가 두산 에너빌리티죠. 될 거고요. 예. 건설은 이제 대우건설이 오래전부터 함께 파트너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우건설이 또 혜택을 볼 거고 예. 또 한전기술이 한전- 요 설계를 한국전력기술이 예. 이 설계를 담당하는데 그 예. 부분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고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분야가 될 것이고요. 예. 또 원자력을 저희가 이제 건설하고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한전 KPS라고 하는 정비 전문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회사도 상당히 수익성을 갖고 원전을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그 외에도 원전 생태계가 이제 많이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생태계 복원된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각종 부품, 자재 이런 걸 공급하는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혜택을 보게 되나요? 네네.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질 없이 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아까 잠깐 원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국가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태물린 체코에 그도 있지만 혹시 앞으로 나올 네네. 원전 발주할 국가들은 어떤 것들이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뭐 또 혹시 중국입니까? 어떤 지역에서 우선 국가에서 나옵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한 30여 개국이 원전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체코에 이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러 국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사우디에 대한 얘기가 많이 그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런 많은 국가들이 사실 석탄 발전을 이제 많이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대안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 가스는 좀 많이 비싸고 재생에너지는 많은 그 땅이 필요하고 실제로 또 전력망에 대한 부담도 크고 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을 좋은 대안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굉장히 수익 가동률이 굉장히 높은 좋은 사업이고 예.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프랑스 대비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노력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와 비슷한 경쟁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러시아도요. 중국과 러시아. 근데 하지만 최근에 경제가 이제 두 개의 블락으로 많이 나눠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이제 약간 회의를 갖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대한민국에 요새 참 경제가 어려운데 아주 드물게 찾아온 아주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지금 탈원전으로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원전 생태계가 많이 이제 붕괴가 됐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곧 대선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과연 원전 정책도 또다시 달라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걱정 반 우려가 좀 있는데 이 원전 드라이브에 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에너지 쪽에서는 이 정치 쪽이 좀 빠져나와 주시는 게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좀 맡겨주시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에도 맡기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네. 자연스럽게 좋은 답이 나올 텐데요. 원전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또 저희가 정말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건설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수출에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예. 또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SMR이라고 하는 예. 그 소형 모듈러 원전도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각광을 받을 텐데 예. 우리나라가 R&D를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좀 경주해서 이 분야에서는 계속 세계적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런 정치권의 그런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이 원전은 좀 전문가의 좀 판단에 맡기고 정치가 좀 빠져나오기를 그렇게 좀 바라네요. 점점 현재의 회복되는 원전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체코 당장 계약은 불발됐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주장입니다. 계획대로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